있다고. 나 혼자 택시 타고 가도 되니까 너 일 봐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 가시는 미용실 자주 다니신다는 곳 아니에요? 저도 가서 괜찮은 것 같으면 이제부터 거기서 머리하면 좋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시간 날 때 어머님과 같은 미용실 다니면 종종 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야 그러면 나야 좋은데 오늘은 너에게 미안해서.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서 너는 카페에서 앉아 말을 주고받을 순 없었고 저를 따라오겠다는 예빈이와 함께 미용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가는 길에 예약을 하게 된 거라 스케줄이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딱 알맞은 시간에 예약을 넣을 수 있었어요. 원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15년 넘게 다니던 미용실이다 보니 단골 혜택을 쏠쏠히 볼 수 있었죠. 미용실에 도착하여 현이를 봐준 원장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파마를 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예빈이에게 미안하여 간단하게 트리트먼트라도 받으라고 했는데 가격 때문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바쁜 아이가 저 때문에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쉬는 날에는 푹 쉬어야 했는데 말이죠.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니 불편하게 앉아있지 말고 주변에서 시간이라도 보내고 오라며 돈을 억지로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주면 내역 때문에 못 쓸 것 같아 일부러 현금으로 줬죠. 그렇게까지 제가 하니 예빈이도 못 이기는 척하고 미용실 밖으로 잠시 나가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저도 마음이 편해진 상태로 있게 되었죠. 그런데 중간중간 파마 상태를 확인해주던 미용실 스태프 중 한 명이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혹시 방금 나가신 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빈이요? 제 예비 며느리인데 딸인 줄 알았죠. 결혼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애가 너무 싹싹해요. 예빈 씨요? 저 혹시 박예빈 씨 맞나요? 저분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우리 며느리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쪽이 우리 며느리 직업이 뭔지 알려고 하고요? 아,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분과 생긴 것도 비슷하시고 이름도 같아서요. 우리 며느리 간호사예요, 간호사. 네? 간호사요? 네. 그래서 아가씨가 아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맞아요? 그게 아니긴 한데 저 정말 죄송한데 며느리 될 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계시는 게 맞나요? 혹시 잘 모르신다면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면 당장 파혼시키세요.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고 남의 집 일에 가타부타 파혼을 시키라는 말을 하는 아가씨에게 저도 화가 나서 곧장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아니 아가씨,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가씨가 누구길래 우리 며느리 보고 무서운 여자라고 말을 해요? 아가씨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모님께서 무슨 문제라도 겪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걱정이 되건 안 되건 입 밖으로 말을 할 거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죠. 우리 며느리 직업도 잘 모른다면서요. 이 세상에 박예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우리 며느리 하나예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 목소리를 높이자 미용실 안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저와 직원에게 쏠리게 되었고 그 소리를 듣고 원장 선생님께서 급히 뛰어오시게 되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에게 제가 이번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따지게 되었고 원장 선생님은 그런 저를 말리며 죄송하다 말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미용실로 들어온 예빈이가 핏대서워 소리를 높이고 있는 저를 보고는 곧장 뛰어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저 직원이 너보고... 아니다. 저기 원장 선생님, 언제부터 미용실 직원들이 고객들 개인 사정까지 관여했나요? 제가 이번에는 바쁘기도 바쁘고
며느리 될 아이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저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직원에게 사과를 받고 상황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마를 받고 예빈이 차를 얻어 타서 집까지 가는 동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 찜찜한 기분은 동창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죠.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어지는 찜찜함으로 인해서 내일 다시 미용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비 며느리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자 했죠. 다음 날이 밝자마자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해당 직원에게 사과도 하고 이야기도 마저 듣고 싶다고 전하게 되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미용실에 도착을 했더니 한 직원이 나와 직원들이 쉬는 휴게실 방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저에게 며느리에 대한 경고를 했던 직원과 원장님이 있었죠. 어제 일은 내가 미안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했나 싶은데 그때는 나도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우리 며느리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고 느껴져서 우선 내가 아가씨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사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제가 좀 더 기분이 안 상하시게 했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사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정일에 제 3자가 끼어들어 이상한 말을 하니 충분히 어제와 같은 반응을 하실 만도 하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인데 그렇게 말해주면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내가 찾아온 건 어제 일에 사과를 하러 온 이유도 있지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하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어제 아가씨가 해준 말을 듣고 나서 계속 내 머릿속에 떠나질 않네요. 나한테 아가씨가 내 며느리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사모님,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옆에 있는 직원을 불러다가 확인을 해보았어요. 제 샵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직원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신다는 전화 듣고 확인을 해봤는데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런 말씀 드리면 사모님께서 좀 더 이 직원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실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참고할게요. 그럼 아가씨가 알고 있는 걸 말해줄래요? 네, 사모님. 사실 제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수습으로 일하던 곳이 있었어요. 논현동에 있는 곳인데 공장처럼 엄청나게 바쁜 곳이거든요. 특히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일 출근 전에 머리를 만지러 오시는 곳이라 정말 바쁜 곳이죠. 그렇게 사람이 밀려드는 곳에서도 제가 지금 사모님의 예비 며느리라고 하는 분은 똑똑히 기억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미용실 직원들 모두 기억할 정도로 인상이 남는 분이었거든요. 네? 우리 예빈이가 유흥업에서 일을 했다고요? 아니, 그 미용실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유흥업에 종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희 미용실과 따로 계약 맺은 업소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미용실에 오셔서 예명만 말하면 따로 계산 없이 머리 해드리고 계산을 한 달에 한 번씩 업소에 청구하는 식이에요. 며느리분도 그런 업소에 소속된 분들 중 한 분이었어요. 보통 아무 말도 없이 머리만 하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아무리 예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데 며느리 될 분께서는 진상 고객이라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반말을 하더라도 친근하게 하는 게 아니고 흔히 싸가지가 없다는 식으로 반말을 했고요. 업소를 그만둔 분 예명으로 쉬는 날에 머리도 하고 가고 일반 고객님들과도 자주 다툼이 생겨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빈이가 술집에서... 혹시 그 술집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곳은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상상하시는 그런 술집이 맞아요. 남성들 상대로 술 팔고 흔히 2차라고 하는 불법적인 일들도 벌어지는 곳이요.
이거는 사모님께서 전화 주시고 제가 전에 다니던 미용실에 가서 받아온 장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명으로 비비라고 써있는 곳 옆에 박예빈 씨라고 적혀있죠. 사실 저희가 실명까지 적어놓진 않는데 이분은 정말 특별관리 대상이었거든요. 너무 진상이라. 그리고 이거는 박예빈 씨께서 머리 시술 받은 사진이에요. 얼굴 보시면 좀 더 제 말을 믿으실 것 같아서요. 이것도 원래는 저희가 안 찍어도 되는 건데 이분께서 시술 사진 찍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면 광고가 되지 않냐며 모델 비용 달라고 억지를 부려서 찍었는데 이렇게 증거로 사용될 줄은 몰랐네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더 믿을 만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더 알아볼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와 같이 일했던 스태프분들에게 물어보셔도 될 거예요. 다들 이 여성분에게 호되게 당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거든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은 없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을 거라는 제 작은 희망은 여직원이 건네준 사진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믿고 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걸 말로만 들어 몰랐는데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우리 동진이에게 잘 맞는 며느리감으로 생각했는데 술집에서 뒹굴던 아이라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 보이자 원장 선생님께서 급히 따뜻한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제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저를 진정시켜 주셨죠. 무슨 반응도 못하고 넋이 나간 채로 있는데 앞에 있던 직원이 무슨 말인가 생각난 것처럼 저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통화하면서 듣게 된 건데요. 사모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그 여성분에 대해서 요즘 근황 좀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그 미용실을 다니고 있는 업소녀 중 한 분이 며느리 될 분과 연락을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에 일 그만두고 간호조무사 합격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최근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것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봉 하나 잡아서 완전 개 탔다고 손 쓰지 않아도 먼저 죽을 놈이라 이제 돈 쓸 일만 남아서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과거를 청산하려고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연 끊을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까지 들으니 그 예빈이라는 애가 우리 모자를 완전히 기만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빈이를 불러 어디 한 곳이라도 때려주고 싶었지만 너무 놀라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한동안 그곳에 기대어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용실 원장님과 직원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순 없어 감사함을 표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몇 시간 동안은 너무 큰 충격에 집에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어 다녔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가 싶더라고요.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 제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아들을 떠올리자 더는 정신을 놓은 채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초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동진이를 그 더러운 마수 안에 벗어나게 해야 했어요. 그날 바로 동진이와 예빈이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미용실로 찾아가 직원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가져오게 되었죠. 약속 시간이 되었고 퇴근을 한 동진이와 예빈이가 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시길래 오늘 당장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빈이 나이트여서 겨우 대타구에서 왔는데 이럴 때는 아무리 급해도 이해 좀 해주시지. 너희들 당장 여기 앉아봐라. 동진이 너 나한테 속이는 거 없니?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 엄마에게 속이는 거 없냐고. 예빈이에 대해서 말할 거 없어? 도착하자마자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뭐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더는 말씀드릴 게 없죠. 그럼 예빈이 너는 나한테 할 말이 없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었나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에요. 혹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뻔뻔하게도 제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예빈이는 끝까지 토끼 같은 눈망울을 보이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 대한 과거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데 어디까지가 오해라는 거니? 그 말을 하자 그제서야 토끼 같은 눈망울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네? 무슨 과거를... 동진이 너 얘가 간호조무사인 건 알고 있었니? 그리고 지금은 얘 담배와 술은 끊었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은? 예빈이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간호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상한 술집을 다녔던 여자이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술, 담배를 피웠던 거지. 그래서 지금은 끊었냐고 물어보는 거다. 네? 지금 저보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심적으로 변화가 생기셔서 일부러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빈아, 너가 뭐라고 말 좀 해봐. 나야말로 너와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했어. 나도 거짓말이길 원했다고. 그런데 이걸 봐라. 내가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던 거야. 이 여자애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술집에서 남자들 상대로 술 팔고 2차 나가며 살던 애라고. 그리고 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지가 손 쓰지 않아도 곧 죽을 놈이랑 결혼한다고 좋아했다더라. 그러면 그 돈 전부 누구 것이 되겠냐고. 동진아, 너랑 내가 얘한테 지금까지 농락을 당한 거야. 어머니, 그게 틀린 말도 있는데 저 동진이 정말 사랑해요. 말씀하신 말씀 친구와 장난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잘못 전달된 내용이에요. 제가 동진 씨가 왜 죽길 바라겠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똑똑히 들었다. 너는 우리 동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동진이가 아픈 걸 알고 그 뒤에 있는 돈을 차지하려고 붙은 거 아니냐. 다 필요 없고 너같이 더러운 것과 더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님, 동진 씨, 자기는 나 믿지?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아니, 나도 너 못 믿겠어. 너 지금까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한 게 있기나 해? 오늘 알게 된 사실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야. 담배? 냄새만 맡아도 폐가 아프다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네 입으로 말해놓고 나보고 너를 믿어달라고. 나 그런 너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결국 그날 동진이는 자신과 저를 기만하던 그 여자아이와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화를 피하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이번 일로 동진이와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생긴 금전적인 피해는 그 여자아이에게 사기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마음에 남게 되었던 피해는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었죠. 상처를 받은 우리와 달리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생활하면 되는 여자아이를 보며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던 것이 소송 때문인지 아니면 파혼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아이의 과거가 알려지게 되면서 병원에서 먼저 제 발로 나가주기를 바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일반 병원에 취업을 하기 힘들어졌다고 했고요. 그 후 저와 동진이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는 웃음도 많이 줄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동진이가 자신과 맞는 짝을 찾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번 일을 겪고 나서 며느리에 대한 욕심을 줄였던 탓에 큰 부딪힘 없이 착한 아이를 제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동진이와 며느리가 SNS에 올리는 행복한 사진을 보며 저 또한 더없이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동진이에게 은인인 미용실 직원에게 감사함을 매년 표하면서 지내고 있죠. 아마 그 직원이 아니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저번 일로 인해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